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그에 딸린 또 소부장 업체들 많죠. 그런 업체들을 주도적으로 일단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현대차 그룹들 또 로봇과 얽힌 자동차 부품 업체들, 현대차 그룹 그리고 로봇과 관련된 또 차 부품사들 이런 것들 같이 이걸 두 축으로는 포트폴리오에 주도적으로 일단 있어줘야 되고요. 플러스 알파 양념으로 지금 하락 종목수가 워낙 많다. 그만큼 ADR이 과매수 구간에서 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조금 더 확산될 여지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액티브 코스닥 ETF가 출시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싸고 숨겨져 있던 종목들에 대한 매수에도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또 주가 누르기 방지법 PBR 0.8배 미만의 업체들에 있어서는 조그만 모멘텀에도 또 크게 상승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최근에 자료 나온 종목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우투머니 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고정 댓글에 보시면은 투자 커뮤니티 주소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신문재입니다. 지금 오늘 그 녹화일이 이제 26일 목요일인데요. 자, 오늘 시장이 6,300포인트를 순식간에 찍어 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반도체,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최근에 한 달 정도 쉬었던 또 현대차 또 관련 그룹 계열사들. 자, 반도체와 자동차 두 축을 주축으로 해서 시장이 지수 자체는 상대적으로 급등을 했죠. 다만 이제 하락 종목 수가 상대적으로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한 2,000개 가까이 이 하락 종목이 달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가 없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소외받는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반도체가 가장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자,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났고요. 자, 엔비디아 실적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잘 나왔습니다. 물론 주가는 이제 오늘 실적 발표하고 이제 뭐 시간 외로 뭐 크게 올랐다가 또 약간 마이너스 됐다가 또 약간 또 플러스 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본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엔비디아도 사실 반년 이상을 좀 옆으로 좀 기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또 변곡점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엔비디아 실적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또 반도체 업체들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4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680억 불이 나왔어요. 이 전 세계 시가총액 1등인 업체가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의 성장성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GPM, 매출 총 이익률이 75%. 이 고마진을 상당히 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매출액은 뭐 컨센 대비해서 크게 상회는 못했지만은 EPS는 컨센 대비해서 한 20% 정도 상회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또 가이던스, 일본 가이던스가 중요한데 780억 불입니다.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 이상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컨센을 또 상회를 했고요. 또 GPM, 매출 총이익률도 역시 거의 75% 정도 유지하는 상당히 호실적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 그다음 마진율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이 파란색이 매출액이거든요. 자, 매출액이 전 세계 시가총액 1등 업체가 말씀드렸지만은 YOY로 70%의 성장성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매출이 가파르게 여전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 빨간색이 GPM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70% 중반의 마진율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 AI 버블론을 단숨에 누를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또 급등을 했죠. 연일 급등을 합니다. 근데 뭐 특별히 사실 나온 건 없는데, 이 외국계 증권사들, 이 증권사들의 추정치가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거의 250조, 그 다음에 내년에는 300조 이상.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한 180조, 그 다음에 내년에 225조 정도라서, 그 당시에도 여기서 우리가 이대로만 나오면은 그 주가에서 최소한 2배 이상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세게 부른 증권사가 어제 나타났습니다. 이제 외국계 증권사인 맥쿼리 증권 영업이익 추정치는 훨씬 높아요. 자, 삼성전자가 올해 300조, 내년에 470조. 우리가 모건 스탠리가 250조에 300조인데 여기는 300조에 480조.
그에 반해서 아직까지 시장의 컨센서스는 올해 180조, 내년에 200조. 자, 이렇게 시장 대비해서 거의 2배 이상의 추정치를 내놨습니다.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올해 270조, 내년도에 450조. 거의 비슷하게 내놨어요. 자, 모건 스탠리가 180조, 225조. 모건 스탠리보다 내년도는 거의 2배 이상 추정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컨센서스는 아직 올해 150조에 170조.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삼성전자가 연일 급등을 했지만은 지금 한 1,400조 우선주랑 합쳐서 가까이 되고요. 자, 하이닉스가 거의 800조가 좀 안 되게 700조 후반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곱하기 10배 하면은 대략적인 우리가 시가총액을 유추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자, 우리가 이 모건 스탠리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숫자. 자, 올해만 해도 거의 3,000조가 나오죠. 300조에 곱하기 10배를 하면은 하이닉스도 비슷하게. 그에 반해서 아직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1,400조, 하이닉스는 훨씬 더 작죠. 790조.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숫자를 토대로 한 밸류에이션이 이게 물론 이제 어저께 숫자이기 때문에 오늘 좀 더 올라가겠지만 내년도 기준으로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 숫자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그죠? 우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업황이 또 중간에 또 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자, 이렇게 우리가 증권사들의 우리 여러분들 리포트를 보실 때 목표가를 보시지 마시고 영업이익 추정치가 얼마나 더 증가가 되냐. 그거를 토대로 해서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나오면 여전히 여기서도 2배 이상의 업사이드가 있다라는 거를 마음속으로 가져가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만약에 반도체 업황에 뭔가 이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추정치가 내려간다 그러면 그때 매도를 고려할 시점이지, 지금 뭐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지만은 이를 정당화해 줄 수 있는 그 영업이익 추정치가 이렇게 더욱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주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 모건 스탠리 숫자 내년도에 320조가 나온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전 세계 영업이익 1등 업체가 됩니다. 자, 줄줄이 보이죠?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메타 이렇게 쭉 우리가 미국의 이제 메가 M7 종목들보다도 훨씬 더 영업이익이 커지는 1등 업체가 되는 거고, 하이닉스도 어딘가 있겠죠 또. 자, 그다음에 그에 반해서 시가총액은 엔비디아 대비 거의 5분의 1밖에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가의 상승폭보다 영업이익 추정치가 훨씬 더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해주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순위입니다. 업체들 시가총액 순위를 보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12등까지 올라왔어요. 12등. 자, 위에 보면은 버크셔 해서웨이라든가 테슬라, 브로드컴. 자, 이런 업체들 이가 있기 때문에 자, 추가적으로 상승, 우리가 이제 아까 그 가정이 내년도 전 세계 영업이익 1등이 된다고 하면은 삼성전자의 순위, 하이닉스의 순위 둘 다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거의 40% 이상을 설명을 하기 때문에 두 종목이 이렇게 끌어올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도 보면은 오늘 아마 바뀌었을 것 같아요. 대만을 제치고 8등이 될 겁니다. 대만이 이렇게 높은 거는 TSMC가 시가총액이 상당히 좀 높죠. 자,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독일, 프랑스를 제쳤고요. 자, 오늘 아마 대만까지 제치면서 이제 뭐 영국 제치는 것도 얼마 안 남았겠죠. 이렇게 우리가 주가 상승폭이 이렇게 큰 거는 단순히 어떤 그 테마성이라기보다는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전체적인 이익의 추정치가 올라가면서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부에서도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3차 상법 개정안 등,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주가 누르기 방지법, 이런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전에 왜 이렇게 대주주들이 주가 부양에 안 나섰냐, 오히려 주가를 억눌렀냐, 그거는 상속, 증여할 때 우리가 이 정도 지분만 있으면 되는데 뭐 주가가 올라간다고 사실 대주주한테 크게 이득이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분만 유지하면서 이 대주주의 지위만 우리가 유지를 하면 되기 때문에 PBR이 상당히 좀 낮았어요. 아직도 낮습니다. 특히 지금 그 이소영 의원을 중심으로 법안을 추진하는 건 0.8배. PBR 0.8배 미만의 기업은 상속 증여할 때는 PBR이 만약에 0.2배
이라 그러면은 그거는 네가 주가를 일부러 눌렀기 때문에 0.8배로 상속 증여세를 계산할 거다라는 하면은 PBR이 아주 낮은 기업들은 주가 부양에 좀 나설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추가적인 정부의 부양책도 아직 남았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한 달 전쯤에 이제 코스닥 150. 자, 우리가 정부에서도 이제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정상화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관심을 좀 갖자 그랬는데 한 일주일 정도만 패시브 자금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코스닥과 좀 상위 종목들 위주로 크게 상승을 하다가 최근에 좀 잠잠한데 3월 한 10일경에 삼성자산이라든가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같은 데서 이제 액티브 ETF를 출시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기존에는 코스닥 150 안에 있는 종목들만 그 비중에 맞춰서 코스닥 150 이렇게 ETF가 출시가 됐다 그러면은 액티브 코스닥 ETF가 출시된다 그러면 뭐냐면은 시가총액에 상관없이 코스닥 150에 들어가냐 그런 건 상관없이 매니저의 재량으로 좋은 종목들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코스닥 펀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우리 150에 사실 코스닥 150에는 보시면 뭐 주로 바이오라든가 뭐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 자, 이런 종목들 위주로만 이제 구성이 됐고 사실 뭐 바이오라든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숫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높았죠. 그에 반해서 일단 액티브 ETF가 출시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코스닥 150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은 상대적으로 좀 싸고 괜찮은 종목들에 대한 피킹도 매니저가 직접 재량으로 하면서 이제 구성하게 되면은 그런 종목들도 또 한번 부각을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아까 보여드렸지만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영업이익 추정치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간다. 주가보다도 더 영업이익 추정치가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그에 딸린 또 소부장 업체들 많죠. 자, 그런 업체들을 주도적으로 일단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자 우리가 이제 현대차 그룹들 또 로봇과 얽힌 자동차 부품 업체들 그런 것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근데 현대차 기준으로 거의 1월 달에 급등을 하고 한 달을 쉬고 다시 오르면서 정고점 돌파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 그리고 로봇과 관련된 또 차 부품사들 자 이런 것들 같이 이걸 두 축으로는 일단은 포트폴리오에 일단 있어셔야 되고요. 플러스 알파 양념으로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하락 종목 수가 워낙 많다 그랬죠. 그만큼 ADR이 과매수 구간에서 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확산될 여지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액티브 코스닥 ETF가 출시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싸고 숨겨져 있던 종목들에 대한 매수에도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또 주가 누르기 방지법 PBR 0.8배 미만의 업체들에 있어서는 조그만 모멘텀에도 또 크게 상승할 여지가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최근에 자료 나온 종목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시스인데요. 자, 이 슈링크 같은 그 미용 의료기기 업체인데 사실 이제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주가도 상당히 좋았는데 수요일 날 대주주가 이제 사모펀드입니다. 이 베인 캐피탈이라고 하는 사모펀드가 8% 정도를 블록딜로 6만 원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6만 원 또 오늘 그 이하로 빠졌는데 아무래도 이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통으로 매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작년에도 일부 지분을 팔았고 이번에도 8% 정도 지분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그에 반해서 4분기 실적과 올해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아진다라는 걸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숫자를 보면요. 자, 4분기 때 매출액이 930억, 전년 동기 대비 한 26%,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500억, 전년 동기 대비 43%. 자,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특히 이제 영업이익률이 거의 50%가 넘습니다. 자, 이렇게 시적이 잘 나와서 주가가 잘 올랐어요. 다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주주의 블록딜 매도 때문에 최근에 급락을 했다.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냐? 자, 작년도에 매출액이 3,400억이었는데 올해 5천억. 매출이 거의 50% YY로 늘고요. 자, 영업이익도 작년에 1,700억에서 올해 한 2,500억. 영업이익도 한 45% 가까이 이렇게 느는 우량한 업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자, 올해는 글로벌 빅마켓, 미국과 유럽, 브라질, 중국 모두 이제 진입하는 원년이 된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매출 성장률이 50%.
그래서 과거 6년 내 가장 높은 외형 성장이 예상된다. 그에 반해서 이제 PER이 20배 언더로 20배 이하로 빠졌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 영역에 들어왔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요때 이렇게 4분기 실적 잘 나와서 급등을 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추세였는데, 자, 수요일 날 이 대주주의 8% 블록딜로 빠졌습니다. 사실 6만 원에 돌렸기 때문에 사실 이게 6만 원 이하로 빠지는 건 조금 그렇긴 한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시장이 워낙 반도체와 자동차, 전력기기 이런 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급이 덜 들어올 수 있겠죠.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매출액이 50% 정도의 고성장이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또 저점을 잡으면서 또 한번 봐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일단 항공주들은 외부 변수에 영향을 좀 많이 받죠. 특히 환율과 유가 두 개가 가장 큽니다. 자, 환율이 빠져야지, 환율이 워낙 강세가 돼야지 항공주는 유리한데,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일단은 환율이 1,500원 가까이에서 1,400원 초반까지 빠지는 중이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증시가 좋기 때문에 뭐 어떤 자금 유입이라든가 좀 그런 것들은 워낙 강세가 진행이 좀 돼 있고, 물론 유가가 좀 높습니다. 유가가 한 60불, 66불 정도. 아무래도 이제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 가능성 그런 것 때문에 유가가 높긴 한데, 일단 만에 하나 뭐 전쟁이 안 한다 결론이 나면 또 유가는 또 빠질 수가 있겠죠. 일단은 그런 것들은 생각을 해두시고, 일단 대한항공이 이 리포트에는 이제 뭐가 바뀌냐 그런 거 위주로 설명 좀 드릴 건데, 일단 본업에서 이 좌석 클래스 세분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10년 전부터 이제 글로벌 항공사들은 총 4개의 클래스를 보유했다.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그다음에 프리미엄 이코노미라고 하는 그 중간에 하나가 더 있고요. 그다음에 이코노미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이코노미가 없고 이제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이코노미 이렇게 3개만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좌석 수가 얘들보다 좀 적게 되면서 똑같은 동일 항공기에 비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이 동일한 비행기에 비해서 15% 정도 적게 계산이 됐다. 하지만은 이제 조만간 아시아나 항공과의 이제 통합이 될 거고, 그러면은 또 이런 클래스 세분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잘 몰랐던 건데, 사실 뭐 우리가 우주 항공 관련 주들 많이 있죠. 주가도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대한항공이 우주항공 매출이 상당히 좀 크다라는 걸 좀 상당히 모르셨을 것 같고요. 대한항공의 항공우주 사업부의 매출이 거의 작년에 8천억 가까이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거의 30%씩 늘어났고요. 자, 그래서 일단 올해는 항공통제기, 전자기기, UH 성능 개량 매출이 이제 매출에 온기에 반영이 된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엔진 MRO, 항공 엔진 MRO 기지가 완공되면서 또 3PL MRO 매출이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피탄 무인기도 합니다. KF-21과 같이 되는 이제 무인기까지 되면은 이 작년에 한 8천억 수준의 매출액이 28년도에는 2조 초반까지 좀 성장이 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항공우주 사업부의 가치만 해도 거의 1.6조에 달한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대한항공이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랐어요. 자, 2월달 들어서 많이 올랐습니다. 영업이익도 괜찮았고, 이렇게 우주항공 사업부라든가 클래스 세분화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우리가 좀 길게 보면은, 자, 요 박스권 우리가 최근에 3, 4년 정도에서 한 2만 원에서 한 2만 6천 원 정도의 박스권을 지금 뚫은 거죠. 주봉으로 뚫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새로운 시세가 형성이 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추후에 이제 그 만약에 유가까지 빠지면은 또 유리한 사업 환경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국콜마인데요. 한국콜마가 이제 수요일 날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자,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478억, 컨센서스가 500억이었기 때문에 미달했죠. 미달했는데 여기서 한 50억 정도 그 이상 일회성 비용이 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걸 감안하면은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회사 이제 IR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실적이 생각보다 더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상반기에 1분기 때 영업이익이 658억으로
이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자 원래 620억을 가정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올렸죠. 자, 이렇게 올려놨고요. 특히 이제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할 전망이다라는 건데 그 전년 동기 대비 이제 스킨케어라든가 선케어 비중 확대에 따른 그 마진율, 영업이익률 개선이 기대가 되고 또 작년 4분기부터 이제 글로벌 MNC 향 매출이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될 거다. 올해 연간으로 봐서도 이제 영업이익이 2,800억, 전년 동기 대비 한 20% 가까이 증가를 할 건데요. 자, 작년까지는 1위 레거시 고객사들 부진으로 인해서 뭐 LG생건이라든가 뭐 아무래가 되겠죠. 성장세 둔화 및 이익 개선 정체였지만 올해부터는 인디 브랜드 1등 업체 그리고 H&B 채널의 PB 브랜드 3위 등을 내세워서 이제 국내 법인의 성장세가 상당히 좀 돋보일 거다. 그래서 이렇게 특히 이제 상반기, 올해 상반기, 특히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상고 하저가 좀 뚜렷하다 그랬죠. 상반기에는 상당히 부각을 좀 받을 수 있다. 특히 이제 화장품에서 이제 제가 가장 강조드렸던 APR 1등 대장주가 이제 이 박스권을 뚫고 드디어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 영역에 접근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신고가가 되면은 위가 상당히 좀 열리는 거죠. 특히 APR 같은 경우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다 그랬고 그래서 한국 콜마 같은 경우도 작년 7월 달에 한 11만 원에서 뭐 한 6만 원 반토막이 났었죠. 자, 이런 것들이 상반기에는 다시 좀 더 상승 추세를 좀 잡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우리가 이제 기판 업체 중에서 사실 제일 많이 올랐었고 또 그만큼 밸류에이션도 제일 비싼 업체였는데 자, 이수페타시스가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 이 NDR에서 상당히 좋은 내용이 있었다라는 건데 특히 증설이 앞당겨진다. 자, 그래서 이 다중적품 제품 비중을 30% 올해는 30%까지 확대할 전망인데 자, 이 캐파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자, 이 고객사의 수요가 이렇게 높아요. 이렇게 높은데 자, 기존의 이 캐파 확장 계획은 작년 하반기 요렇고 올해 상반기 요렇고 쭉 그다음에 요 정도 내년 하반기까지 정체가 되다가 28년도 상반기 때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인데 이 파란색 신규 추가 자 요렇게 우리가 신규 증설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각보다 수요가 좋기 때문에 증설을 빠르게 한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구글 우리가 이제 구글의 수혜주로 부각을 좀 받았었는데 구글향 매출액이 연평균 74%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를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주가가 사실 12월 달에 고점을 찍고 한 석 달 정도 조정을 좀 받았죠. 자, 그런 것들이 자, 요런 NDR 계획이 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상승 트라이 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고 다른 기판 업체들도 괜찮기 때문에 선조정을 미리 받은 가격 메리트가 생기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삼성전자를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괜히 이렇게 급등하는 건 아니다라고 명심을 하시고요. 계속적으로 이 증권사들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어떤 식으로 증가가 되느냐라는 거를 추적 관찰하면서 주가는 만약에 그대로 되면 사실 뭐 2배, 3배 가도 상관이 없는데 물론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이익 추정치가 유지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냐 그런 것만 위주로 살펴보시고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 계열사들 로봇과 연결된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하면서 최근에 좀 하락 종목수들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또 그 외에 종목들에서 플러스 알파 기회를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하우투머니 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자, 고정 댓글에 보시면은 투자 커뮤니티 주소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